고기 쓸지 않고, 정말, 저는 찜도 하고요. 그리고 볶음도 하고, 튀김도 하고, 그리고 베이킹도 만드는 정말 만능다재한 그런 제품입니다. 스테인레스라는 말 그대로 스테인, 노, 레스, 없는, 스틸, 철인데요. 녹이 쉽게 생기지 않는 내식성이 좋은 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열을 해도 중금속이나 유해 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아서 안정성과 청결이 중요한 주방 기구에 쓰인다고 합니다. 스테인리스의 장점은 녹과 부식에 굉장히 강하고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구성 및 내열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화면 공유 중지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포인터가 안 넘어가서요. 네. 스텐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저희는 316이잖아요. 304와 비교를 해보면 304는 크롬과 니켈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316은 크롬과 니켈을 더해서 몰디브덴이라는 그런 성분도 함께 있습니다. 이 몰디브덴으로 인해서 염분과 산, 습기 등의 부식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저희 316 스테인리스는 무릎 고관절 수술용 치아용으로 사용돼서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의 강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고요. 화학 반응이 줄어들어 부식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304에 비해서 이 니켈 함량이 높아서 내구성이 월등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명품 주방 브랜드에 수출하는 저희 동원금속은요, 20년간 그 독일의 휘슬러, 이태리의 라고스티나, 핀란드의 이달라 등의 해외 명품 브랜드에 수출하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메디쿡 4종의 특징은요. 이 316 스테인레스 소재로 사용하고 있고요. 우수한 열 전도율이 있습니다. 전체가 3.5mm의 통 오중 구조로 되어 있어서 열 전도율과 보존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스폿 용접 방식을 이용을 해서 나사나 이음새가 없어서 이물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제가 튀김 요리를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데 그 식용유가 약간 좀 쩔잖아요. 그럴 때도 굉장히 잘 닦입니다. 뭘로 닦아야 될까요? 저희 스테인레스 수세미로. 스테인레스는 스테인레스 수세미로 닦으시면 굉장히 잘 닦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 바닥면에 자성이 있어서 모든 열원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열 전도율과 내식성까지 정말 올인원으로 통오중 클래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 스팟 용접 손잡이로 이렇게 이음새가 없어서 음식물이 끼지 않고 손잡이가 떨어지거나 흔들림이 위험이 적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열원에서 사용 가능한데요. 가끔씩 저희 스테인리스 후라이팬 쓸 때 약간 좀 이렇게 그 빛 현상이 있잖아요. 빛 번지 이렇게 약간 얼룩진 그런 느낌. 저는 식기세척기를 저희 세제를 같이 쓰고 있는데요. 너무 깨끗하게 나옵니다. 정말 어, 식기세척기 세제를 사용해서 식기세척기를 쓰시면 너무 잘 닦여요. 이음새까지 아주 깔끔히 닦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통 5중으로 316 스테인레스, 1050 알루미늄, 3003 알루미늄, 1050 알루미늄, 그 메네스틱 스테인레스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라면 끓일 때 저는 이제 요거 그 냄비를 편수 냄비를 세 개를 쓰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라면을 먹다 보면 이 눈금 계량이 굉장히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뚜껑에서도 이 정말 그 뚜껑 구조가 특별히 제작된 거라 무수, 저유 요리에 아주 적합합니다. 찜할 때도 물 없이도 이 삼겹살이 통 삼겹살이 정말 겉바속촉 촉촉하게 요리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평생 품질 보장 서비스가 있습니다. 애터미는 그래서 제 연마 등의 서비스를 통해서 애터미 메디쿡을 새로 구입한 듯한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택배 비용이 발생하죠. 고객 행복센터에 접수를 하고 수거 후에 1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구매하시고 세척법이 있습니다. 세척법에는 찬물에 식초나 레몬즙을 적당하게 혼합해서 한번 끓여주신 후에 이렇게 또 이렇게 주방 세제를 닦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네랄 얼룩이 또 질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은 식초를 2스쿨 넣은 다음에 이렇게 끓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품에 또 갈변 현상이 저는 지금까지 써서 갈변 현상이 일어난 적이 없는데 갈변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소다를 물에 좀 적당히 타서 5, 6분 정도 이렇게 끓여서 삶으시면 굉장히 깨끗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제품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편수, 양수, 이렇게 곰소까지. 그리고 이 세트를 9피스를 다 구매를 하시면 스티머까지 사은품으로 증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4.1리터, 9.3리터의 그런 메디콕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라이팬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네. 네, 저희 그 메디쿡 제품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귀한 조회사 시간입니다. 조회사를 해주실 권부인 본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늘 현장에 답이 있다고 저희 에린이 시절에 늘 말씀을 주셨고 애터미의 교과서 같은 분이십니다. 녹양천사센터의 센터장님이신 권부인 본부장님의 조회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본부장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마스터 권부임입니다. 네.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정영주 팀장님 집에 갔는데요. 진짜 정영주 팀장님은 집이 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진짜 깔끔 주부셔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불량주부여가지고 그 냄비 지금 우리 냄비가 얼룩져 있는데도 이거를 지금 본사로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계속 그냥 쓰고 있는데 아까 이제 팀장님이 알려주신 꿀팁 이렇게 베이킹 소다 넣어가지고 하면 깨끗해진다고 해서 저도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부분은요. 제가 PPT를 이걸 해놓은 건 예전에 해놨는 줄 알았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을 이끄는 7가지 생각의 뿌리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습관의 뿌리를 내려야지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 있죠. 콩 심은 데 콩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삶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과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고 싶으면 가지치기를 하죠. 근데 이 가지치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이렇게 뿌리를 강하게 내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 강한 뿌리가 있어야지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면 이 습관의 뿌리를 잘 내려야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성공하기 위한 7가지의 생각의 뿌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하기 위한 우리 생각의 뿌리는 뭐냐면 핵심 가치예요. 이 핵심 가치를 세우고 결정한 목표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핵심 가치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의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핵심 가치는 뭘까요? 그 기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목표가 기업의 핵심 가치라고 합니다. 저희 애터미의 핵심 가치가 뭐죠?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저는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이 핵심 가치에 맞지 않는 상품은 유통하지도 않고 제작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라고 해요. 개인의 핵심 가치는 이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신의 핵심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과 열정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핵심 가치가 없이 설정한 목표는 작심삼일로 끝나거나 중도에 포기할 확률이 높대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 패배감이 들어서 나는 안 되는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핵심 가치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핵심 가치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한번 제가 해봤어요. 60개의 핵심 가치가 쫙 적혀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어떤 게 적혀 있냐면 뭐 성취, 모험, 진정성, 변화, 헌신, 공동체, 공헌, 용기, 창의성, 교육, 공감 등등 60개의 핵심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을 모두 고르라고 해서 동그라미를 치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예전에 이승희 단장님이 아마 조회 때 한번 이걸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책에 나와 있어서 저도 동그라미를 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0개를 추리래요. 그래서 그 이유를 옆에다 다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5가지만 고르면 이게 나의 핵심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핵심 가치가 명확하면 의사결정 과정이 단순해질 수 있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핵심 가치를 적용해서 결정을 내리면 이게 그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핵심 가치는 중요한 순간에 빠른 결과와 행동을 위한 지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핵심 가치를 한번 5가지 찾아보시면 아, 맞구나. 나한테 핵심 가치 이게 맞구나라고 하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의 핵심 가치는 뭐였냐면요. 성공, 부부, 진정성, 가족, 건강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애터미를 하면서 이 5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제가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처음에 제가 애터미 시작할 때 100만 원 벌어서 엄마 50만 원 용돈 드리려고 애터미를 시작했고 또 시스템을 통해서 저는 또 애터미의 큰 비전을 보게 돼서 큰 꿈이 생겼고 나도 애터미로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내려야 할 첫 번째 뿌리가 이 바로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이 핵심 가치 5가지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장님 말씀대로 저는 가족의 대표로서 성공해서 나누고 공헌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믿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가지 핵심 가치를 다 찾으셔갖고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핵심 가치를 찾은 후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우리 목표와 꿈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가치를 먼저 찾고 우리 성공의 8단계 중에 꿈과 목표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 꿈과 목표를 설정하실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한 6가지 정도 있어요. 제가 6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가능성을 예단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꿈과 목표를 설정할 때 달성 가능성을 미리 예단하지 마셔야 해요.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 계속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목표를 내가 꿈을과 목표를 정했으면 그거를 압도하겠다는 자세로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중요한 게 있죠. 인생 시나리오 작성인데요. 저도 처음에 애터미를 시작할 때부터 석세스 세미나 1박 2일 가서 매일 이 인생 시나리오를 썼기 때문에 제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1년 안에 오토 판매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제 인생 시나리오에 그렇게 실천하셨던 분들이 거의 성공자가 되셨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오토 판매사가 되겠다는 목표가 아니었고 1년 후에 100만 원 버는 게 목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1년이 돼서 이 오토 판매사가 되고 오토 버스를 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집중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수치화를 시키시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10억을 가질 수 갖는 그런 부자가 되겠다. 현금으로 갖는 부자가 되겠다. 나는 100억 부자가 되겠다. 나는 10kg를 빼겠다는 이런 명확한 목표를 세우셔서 수치화시키는 게 머릿속에 딱 박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측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목표로 가는 과정을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측정하는 게 중요한데 그 이유는 변화를 느낄 수 있어서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 즐거워지기 때문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우리 예전에 이승희 단장님이 말씀해 주신 다운 판매사 또 우리 회사의 세미세일즈, 오토펜 이런 게 있죠. 이거는 다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달성했을 때 우리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성공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 꿈과 목표가 무조건 원대해야 된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꿈과 목표가 원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꿈과 목표가 처음부터 애터미에서 임페리얼을 잡고 가시는 분들도 있죠. 이렇게 목표를 작게 잡은 사람보다 크게 잡은 사람이 훨씬 더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목표가 크다고 해서 허무맹랑한 목표가 아니고요. 목표를 크게 잡아야지만이 완전히 다르게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박명 단장님께서 처음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할 때 바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보험회사를 그만두고 대출을 받으셨대요. 보험회사에서. 그 이유는 6개월 동안 생활비가 필요했대요. 아들을 대안학교에 보내고 6개월 동안 본인은 오토팜 회사 200만 원 버는 오토팜 회사를 달성해야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버틸 수 있는 돈이 필요하셔서 그 대출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년 뒤에는 본인은 SM5 그 오토 자동차를 사는 목표를 갖고 이 인생 시나리오에 적으셨는데 3년이 안 돼서 제네시스를 뽑으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크게 갖기 때문에 더 빨리 달성할 수 있고 더 큰 목표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박한기 회장님도 말씀하시죠. 5천만 원 버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걸으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지금은 200만 원 못 벌지만 나는 월천택이다 하고 그렇게 다녀야지만이 표정하고 태도가 달라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 말을 듣고 나는 월천댁이다. 나는 춘찬이다. 이러고 하니까 정말 마음가짐부터 몸가짐까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꾸준하게 가지는 않았지만 내가 이제 뭔가 다운될 때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신감도 생기고 목표 달성하기도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이 목표가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이 실현 가능의 의미는요, 단계적인 목표를 세워라라는 뜻이라고 해요. 최종 목표는 원대하고 크게 그리되 실현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단계적인 목표를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즉 목표를 잘게 쪼개라는 뜻이에요. 내가 10년의 목표를 세우고 또 5년의 목표를 세우고 또 3년, 1년, 또 1개월, 일주일, 하루의 목표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세워나가야지만이 실행하기 훨씬 쉬워진다고 해요. 근데 이 말이 맞는 게 저는 처음 그 세부적인 목표의 하루 목표가 하루에 한 명 가입하기였어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 한 명 가입하기 위해서 한 명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루에 5명에서 10명을 만나야지 한 명이 가입이 되더라고요. 어떤 날은 10명을 만났는데도 한 명도 가입이 안 되고 어떤 때는 두세 명은 아니에요. 더 만났을 거예요. 제가 5명에서 10명을 만났으니까 5명을 만났는데 한 4명이 가입되기도 합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명이 이렇게 가입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단을 오르듯이 목표를 하나하나 달성하다 보면은 언젠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중요한 게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목표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데드라인이 없는 목표는 허황될 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핵심 가치를 깨닫고 목표를 세우셨다면 언제까지 목표를 이룰 것인지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팀장 목표가 언제까지인지, 국장 목표가 언제까지인지, 임페리얼이 언제까지 될 건지 이렇게 시기를 정하시는 거, 데드라인을 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판매사를 갈 때 저는 3월 달에 판매사를 가기로 제가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저한테 판매사 가라는 스폰서님들이 없어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 3월 달에 판매사 가서 도전을 했었고 또 제가 국장 이제 도전하기 전에 같이 함께하고 싶은 팀장으로 함께하고 싶은 분이 있었는데 제가 국장 목표가 5개월 뒤였는데 이분이 한 달밖에 안 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하고 팀장을 가고 싶어서 제가 한 달밖에 안 된 분한테 팀장 도전하라고 했어요. 하자고 했더니 이분이 오케이 하셔가지고 판매사 도전을 오케이 하셔가지고 판매사를 도전했고 제가 5개월 뒤에 이제 국장 도전을 비록 하지는 못했지만 그 후에 도전할 때 이분이 팀장이 되셨고 또 제가 본부장이 될 때 이분이 국장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데드라인을 정하는 거는 애터미 사업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드라인을 정하시면 좋고
또 제가 이제 국장이 되고 나서 저는 바로 오토팜에서 하위에 제가 오토가 됐기 때문에 그 팀장님들의 오토팜에서 목표를 세웠는데 4명의 오토팜에서 목표를 세웠는데 한 분이 더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5명의 오토팜에서 목표를 세우고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오토팜에서 달성을 함께 그분하고 함께 이렇게 해 나가다 보니까 5분 모두 오토펜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데드라인을 정하는 이유는요.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공을 이끄는 두 번째 뿌리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핵심 가치였잖아요. 두 번째는 결단력입니다. 우리 성공의 8단계에서도 꿈과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결단하죠. 마찬가지로 이 결단력이 중요한데요. 핵심 가치를 기준으로 목표를 정하고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토니 로빈스라는 이 사람은요, 결단은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만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결단을 했다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이 더 큰 목표를 달성하는 원초적인 힘이 바로 결단력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오늘은 과거의 당신이 내린 결단의 결과라고 합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미래도 지금과 같을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결단을 내려서 습관을 가지시면 되고요. 이 결단하기가 어렵지 그 결단을 이루는 거는 생각보다는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단하기까지가 어렵고 그 다음에는 내가 그 결단이 확실하다면 그거는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쉽게 이루어진다고 해요. 근데 저도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참 이 말이 맞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제가 팀장 때는 국장의 목표를 세우니까 또 그때 국장이 되고 또 국장 유지 또 본부장 이런 목표를 세웠을 때 그게 쉽게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결단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하기 전 또는 팀장을 도전하기 전에 많은 갈등이 있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안 하기로 만약에 마음을 딱 먹어버리면 당장 마음이 확 편해져요. 아, 나 이제 세일즈 안 가도 되겠다. 팀장 안 가도 되겠다. 마음이 편해지는데 6개월, 1년이 지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팀장을 가고 또 뭐 세일즈도 갔는데 나는 지금 그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더 불편해지더라고요. 대부분이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전을 하고 나면 조금 더 성장이 있고 또 도전하고 나면 내가 분명히 잘했다라는 이런 생각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성공을 이끄는 세 번째 뿌리는요, 뭘까요? 네, 바로 선언이에요. 확고한 결단도 머릿속에만 있다면 없는 거나 다름없대요. 나 다이어트 해야겠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다이어트 해야 된다, 다이어트 해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지, 그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공표하지 않으면 안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 3kg 뺄 거야. 요번에 나 5kg 뺄 거야. 이렇게 우리 슬림바디 통해서 뺄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선언했기 때문에 그걸 이루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단을 내린 후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언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하기 전에 스피치 하죠. 앞에 나와서. 그러면 도전을 선포하고 선언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선언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시나리오 쓰고 나서 냉장고에 붙이라고 하죠. 그러면 가족들에게 선포를 하고 또 나도 그거 볼 때마다 나에게 선포를 한 거기 때문에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언은 책에서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탈선하지 않고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작업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선언을 하게 되면 예상보다 빨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100일 프로젝트, 끈기 프로젝트 운동이라는 그런 운동을 했대요. 그래서 200명이 도전을 했는데 90명 이상이 함께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언을 하면 무조건 할 수밖에 없고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사람이 훨씬 성공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반드시 선언을 하라고 해요. 선언하지 않는 사람 중에는 진정한 리더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렇게 성장할 때 행복감을 느끼고 성장이 없는 삶은 지루하고 재미가 없게 느껴지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200명 중에서 90 몇 명은 성공을 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이 사람들도 또한 성장을 했대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운동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언뜻 보면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약간 부정적인 말로 들리는데요. 이거 부정적인 말이 아니래요. 우리가 3일 동안 하고 실패했더라도 계속 작심삼일을 반복하다 보면은 반드시 성공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공을 이끄는 뿌리는 뭐냐면요. 믿음이라고 해요. 모든 성공은 자기를 사는 거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사랑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일의 핵심은 뭘까요? 나를 사랑하는 일의 핵심은요. 없음보다 있음에 집중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딱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거나 다운돼 있을 때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도 없고 나는 안 되고 이런 생각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집이 있고 나는 눕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건강하고 이렇게 내가 있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어야 한다. 성공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허황된 꿈을 꾸면서도 한치의 의심 없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한다고 해요. 저희 이동우 단장님이 처음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할 때 가족들이 다 정신병원에 집어넣는다고 사인받으러 다녔대잖아요. 하지만 이동우 단장님은 자신을 위기로 결단을 했고 뜻을 굽히지 않고 꿈을 위해서 전진했기 때문에 빠르게 성공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알리바바의 마윈 다 아시죠? 이분도 대책 없이 자신을 믿는 허풍쟁이였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분이 처음에 신혼집에서 회사를 설립했을 때 18명의 직원을 두고 신혼집에 회사를 설립을 했고 본인은 102년간 생존할 회사를 세우는 게 목표였고 전 세계 인터넷 사이트 10위 안에 드는 게 목표였고 우리의 경쟁자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회사들 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박한기 회장님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17명 앉혀놓고 사업 설명을 하셨고 100년 생존할 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누가 보면 진짜 허풍쟁이처럼 보이잖아요. 그때는. 또 결국은 우리가 다이렉트 셀링지에서 10위 안에 들었고 또 우리의 경쟁자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고 인터넷 쇼핑몰이다라고 이렇게 외치셨고 근데 이게 다 지금은 마윈도 그렇고 저희 박한길 회장님도 그렇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선언을 한 뒤 그것을 믿어버림으로써 마침내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 선언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대요. 저희 박한길 회장님이 먼저 선언하고 나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선언이 진짜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고요. 다섯 번째 뿌리는 뭐냐면 신념이래요. 성공하기 위해서 먼저 할 수 있다는 이 신념을 가지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 믿음하고 신념은 다른데요. 믿음은 우리가 의식 속에 있는 것이래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이 믿음은 바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신념은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가 모든 걸 이룰 수 있다고 믿으려면 무의식 속에서 이 강한 신념을 심어야 합니다. 근데 이 강한 신념을 어떻게 이룰 수 있냐면 반복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면 반복해야지 이 습관이 바뀌기 때문에 작은 습관 하나를 바뀌면 엄청난 복리로 인생이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반복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회에 매일 나오는 것도 반복이죠. 그러니까 이런 반복이 중요하고 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또 이불 깨기, 책 읽기 이런 작은 반복이 결국에는 큰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일찍 일어나기를 예전에 책을 읽고 한번 해봤는데 제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 저기 그 성공하신 분들, CEO들 보면은 조차 모임 뭐 6시에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뿌리는 뭐냐면요. 확신이에요.
신념이 무의식 속에 침투한 이 신념이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침투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잘못된 신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도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 인식을 신념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드라마나 뉴스, 인터넷 등에서 부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거를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부자는 나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무의식 쪽에서 신념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공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20대 때 진짜 이 뭐 재벌들이나 부자인 사람들을 많이 봤었는데요. 저는 다행히도 부자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그때 심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자에 대한 생각이 여유롭다, 너그럽다, 또는 수수하다, 피부가 좋다, 머릿결이 좋다 등 저는 부자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20대 때 심어져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한 확신은요, 다섯 번째 뿔이 이 신념으로부터 온다고 해요. 그래서 확신을 할 수 없다면 신념의 상태를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신념이 확신으로 강화되지 않는 이유는요, 잠재의식과 내가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과 신념이 완전해질 때 우리는 이 확신을 갖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핵심 가치를 세우고 결단을 하고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작은 성공들을 반복하고 강한 신념, 잠재의식을 심어서 정한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밀어붙여야지 성공을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성공으로 이끄는 뿌리는 뭐냐면요. 네, 이거는 진짜 의외인데요. 질문이라고 해요. 자신의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루는 사람들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이유는요,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근데 이 말이 진짜 맞다라고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 했던 게, 제가 처음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고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스폰서님한테 진짜 작게는 3번, 많게는 10번까지 매일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은요,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정도로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많고 질문이 많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대요. 근데 저는 호기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 파트너 중에서 전화 많이 오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던 증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하는 거 뭐냐면 남에게 질문하는 거 말고 나에게 질문하는 게 정말 중요하대요. 그러면 나에게 질문을 하면 이 답을 찾기 위해서 답을 내는 과정에서 내적 성숙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뭐 어떡하지 하고 큰일이다 하고 막 전전긍긍하고 또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면 직장을 잃게 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경기가 나빠져서 내 사업이 지장이 생기는 거 아니야? 실제로 지장도 많이 생겼고 계속 걱정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나의 강점이 뭘까 해서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 되게 빠르게 전환을 해서 본인한테 질문을 하고 그 역경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실제로 배달하는 사람들은 정말 코로나 때 돈을 많이 벌었대요. 또 마스크 사업하는 사람들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렇게 나한테 질문을 하고 거기에 적응을 해나가셔야 된다고 해요. 저도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저는 코로나가 걱정이 아니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지금 3, 4년 동안 구축해온 내 사업이, 내 조직이 무너지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센터가 폐쇄된 다음 날부터 저하고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막 움직이면서 그렇게 다녔고 결국에는 제가 그 코로나에 맞서지 않고 제 목표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코로나 때 스타마스터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이건 답이 없는 게 아니래요. 저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어요. 이거는 내가 답을 찾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나타나는 많은 어려움에 지쳐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뿌리가 아닌 사과에 관심을 두어서 쉽게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7가지 생각의 뿌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가슴속에 새기시고 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들의 목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 생각의 뿌리를 한번 다시 생각하시면서 최선을 다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 저희 조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부인 본부장님의 귀한 조회사 감사합니다. 조회사를 들으면서 제 나름 생각이 늦기 전에 더 늙기 전에 목표가 실천이 되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스피치 시간입니다. 투잡인 관계로 영상으로 대체했습니다. 임소희 사장님의 스피치를 들어보시겠는데요. 이게 저희 센터에 이 컴퓨터상 화면이 또 안 나가 안녕하십니까. 있어요. 강북 신동아센터에서 네. 사업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임소희입니다. 애터미를 시작하기 전에 직업은 뷰티샵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애터미를 알게 된 동기는 지금의 스폰서인 정영주 팀장님을 만나 애터미에 관해 설명을 듣게 되었고 애터미 문화에 관심을 더욱 갖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제품도 써보고 먹어보며 경험을 해보며 쓰면 쓸수록 좋은 제품이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알리기 시작했으며 일회성 구매가 아닌 생활 소비로 이어지고 그 소비가 반복이 되면서 소득이 되는 구조를 알게 되었습니다. 비염 때문에 계절이 바뀔 때마다 어디서든 훌쩍거리며 고생하던 저에게 해모임이 큰 개선이 되게 만들어 주었고 숱도 많고 이전 관리가 까다로운 긴 탈색머리를 더욱 건강하고 찰랑거리게 만들어준 애터미 프로틴 인센티브에 감동을 느끼며 현재까지도 사용하며 그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로 체혜템이 생기게 되고 꾸준히 감동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애터미는 혼자만의 성공이 아닌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성공을 누리며 포기만 하지 않으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하는 이유는 꿈을 이루고 싶고 시간과 돈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선한 기부도 하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힘든 과정과 성과를 이루는 시간은 누구나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다양한 시스템으로 인해 동기부여를 받고 사업 스킬과 제품에 관해 자세히 배우며 애터미를 널리 알리도록 전달해 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팀장을 목표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항상 많은 관심과 걱정해 주시는 스폰서님들께도 감사드린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귀로 듣는 스피치. 잘 들으셨을까요? 네. 예, 이것으로 아침 조회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사운드 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일정 시스템 안내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저녁 10시에 글로벌 3위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대망의 석세스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APC 2강 이승희 단장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아침 조회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사운드 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운드 창 준비! 야, 시! 야,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생각을 경영한다. 경영한다. 믿음의 믿음의 경 경영 섬긴다. 섬긴다. 가자. 가자. 또 시작. 열정. 열정,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